벌써 이 편의점 일을 한 지도 1년이 되어 간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 주상 복합빌딩 1층이 가게이고 6층까지 있는 위층들에는 이자카야, 스낵, 마사지, 법률사무소 등등 여러가지 업종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야간 시프트도 거의 적응되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익숙치 않았을 때는 잠과의 싸움이었지만 신기한 게 몸이 익숙해지면서 수면 시간이 바뀌어도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잘 수 있다면 대응할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그대로 오후 3시까지 대학교 수업을 듣고 3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잔다. 그러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밤낮이 바뀌는 게 좀 어렵지만 일주일 단위로 바뀌니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밤에 일하고 있으면 가끔 이상한 인간들이 온다. 교외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이런 심야 시간대에 방문하는 손님이래야 잠시 쉬려는 트럭 운전수나 택시기사가 많겠지만 이 편의점은 역 근처에 있고 주차장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노는 형님들, 누님들, 그리고 취객들이 밤 1시 정도까지의 단골로 전철이 끝나는 시간부터는 손님이 확 줄어든다. 그리고 이상한 손님들과 마주하게 되는 게 이 다음 시간대부터다. 제일 많은 게 비상식적인 바보 커플들로 다른 손님이 없는 점내에서 그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산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하겠지만 그 모습은 거울로 훤히 다 보이고 당연히 보안 카메라에도 확실하게 찍힌다. 그들은 두근거리는 스릴을 맛보고 즐기는 것 같은데 나도 다른 손님들이나 가게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특별히 경찰에 알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막 가게 문을 닫고 온 것으로 보이는 묘하게 양기 충만한 물장사 마담풍의 아줌마랑 엮이는 일도 적지 않다. 그리고 제일 성가신 게 조금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으로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어 한밤중에 나와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이다.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지만 까닭도 없이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놈도 있고 무슨 말을 해도 금방 울음을 터뜨리는 여자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간대에 가게를 찾는 이런 단골들의 면면은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어. 몇 달 안 되어 대체로 다루는 데 익숙해졌다. 원래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인 나에게 이 일은 딱 맞는 것 같다. 그런 단골들을 상대하는 것도 의외로 재미있기 때문이다. 어느 장마철 밤의 일. 그날은 비오는 월요일인 것도 있었는지 새벽 2시를 지날 무렵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다. 상품 진열대 정리와 바닥 청소도 끝내고 3시 전에는 할 일도 없어지게 되어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손님을 알리는 전자음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시계를 보니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가게 안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다. 그러고 보니 손님 알림음만 들리고 입구의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보통은 손님을 알리는 전자음이 울리기 전에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로 깨닫는 경우가 많다. 만일을 위해 계산대를 빠져나와 가게 안을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 비가 오는 중인데도 입구의 매트에 사람의 발자국은 남아있지 않다. 센서의 오작동인가 보다. 계산대로 돌아와 다시 한번 점례를 돌아본다. 그러자 가게 안쪽에 있는 구석의 거울에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았다. 가끔 내가 가게 안을 이동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손님이 상품 진열대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막가는 그래서 몰랐던 것인가. 거울 속으로 보이는 것은
살짝 긴 갈색 머리를 한 유부녀풍의 여성으로 핑크색 가디건에 진녹색 플레어 스커트 차림이다. 가게 가장 안쪽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 앞에서 냉장고에 등을 돌린 것처럼 서 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추인 모습을 보다가 나는 깨닫는다. 여자가 서 있는 위치는 눈앞 통로 막다른 곳이고 계산대에 있는 내 정면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위치를 아무리 직접 눈으로 확인해도 아무도 없다. 거울을 보면 그 여자는 정면 통로 가장 안쪽에서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귀신인가? 거울은 비스듬히 위쪽에 약간 뒤에서 여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순식간에 공포가 올라오고 등줄기로 오한을 느낀 나는 굳은 채 거울에 비추이는 여자와 눈앞에 아무도 없는 통로를 눈알만을 굴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동안 거울에 비추인 그 여자가 치마를 흔들거리지도 않고 미끄러지듯 앞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 통로를 통해 내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이내 거울의 범위를 벗어나고 만다. 다른 거울을 쳐다봤는데 기본적으로 거울은 계산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 위해 설치되어 있어 계산대 정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건 없다. 이미 거울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여자는 그대로 내 정면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굳어있는 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다. 손님을 알리는 전자음이 울린다. 이젠 누구라도 좋다. 이 귀신과 1대1 상태에서 해방될 줄 알고 살짝 안심하며 반사적으로 출입구를 봤는데 자동문은 그대로 닫혀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동문 유리에 아까 이 여자가 비추이고 있다. 여전히 내 눈에 직접 그 여자는 보이지 않지만 여자는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내 정면에 서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잠시 그 상태가 계속됐지만 여자는 갑자기 한 손을 들어 나를 향해 이리 오라는 듯 손짓하더니 방향을 바꿔 자동문 쪽으로 움직인다. 실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동문 유리에 비추이는 모습만 보이니 마치 유리 너머에 있는 여자가 서서히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손짓해도 그 여자를 따라갈 생각은 없다. 그리고 자동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모습은 유리 안으로 사라져버린다. 나는 자동문을 계속 보고 있는 채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좀 지나서 졸린 얼굴의 커플이 가게에 들어오고 겨우 정신을 차렸다. 도대체 지금 그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결국 거울과 유리창에 비춘 모습밖에 보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환각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여자의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가게 손님일까? 그 뒤로도 새벽 4시를 넘어 밖이 조금씩 밝아올 때까지 거울과 유리문에 비치는 가게 안이 신경 쓰여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아침 교대 시간을 맞는다. 그 다음날도 야근이었다. 낮에 학교에서 여사친의 데이트 신청이 있어 들뜬 나는 전날 밤에 무서웠던 일 따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장마철이라 연일 비가 내렸지만 이날에는 드문드문 손님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자동문 개폐음이 들리지 않은 채로 손님을 알리는 전자음이 울렸다. 반사적으로 전날 일이 머리에 되살아나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15분. 같은 시간이었다. 거울을 보니 있었다. 어제와 같은 옷으로 가게 안쪽 냉장고 앞에 서 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달리 점내에는 한 쌍의 커플이 있다. 이 두 사람 덕분인지 어제보다는 냉정하게
그 여자를 바라본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여자의 모습은 살짝 투명해서 옆에 있는 상품 진열대가 몸을 통과해 희미하게 보인다. 역시나 이 세상의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안에 있던 그 커플은 잡지 진열대 앞에서 무슨 말인지를 나눴고 이야기를 마쳤는지 손에 든 잡지를 진열대에 돌려놓고 상품 진열대를 돌아서 여자가 서 있는 음료들이 있는 냉장고 앞으로 이동했다. 이 둘에게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걸까?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자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여자 쪽으로 걸어간 남자는 냉장고에 바짝 붙어 걸어서 여자가 서 있는 위치와 겹치지는 않았지만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던 여친은 짜증나는 얼굴을 하며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여자를 피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 커플에게는 그 여자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나만 보이지 않는 건가? 그 커플이 계산대에 왔을 때 과감히 여친 쪽에다가 내가 물어봤다. 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여자분 아는 분이신가요? 그러자 여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역시나 보이나 보다. 하지만 그것을 듣고 있던 남친이 이상한 얼굴을 하며 나와 여친을 번갈아 본다. 에? 둘이서 뭘 하는 거야? 가게는 우리밖에 없잖아. 나는 슬쩍 거울을 봤는데 그곳에 여자의 모습은 이미 없었다. 뭐래? 있잖아. 뭘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냉장고 쪽을 돌아본 여친이 비명을 지른다. 순간 나는 자동문 유리를 본다. 유리에는 계산대 안에 서 있는 나, 그리고 그 앞에 같이 서 있는 커플, 그리고 돌아본 두 사람의 바로 눈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여친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그 여자는 다시 나를 향해 손짓하더니 거기서 방향을 바꿔 자동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전날과 같은 전재음이 울린 후 자동문 유리 안으로 사라지고 있다. 뭐야? 지금 여자는 저기요, 저 귀신이에요? 남친에게도 유리문에 비친 모습은 보였는지 새파래진 얼굴을 하고 내게 묻는다. 모르겠어요. 저도 유리문이랑 거울에 비친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친분께서는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뭐야 도대체 저거? 아, 이 가게 기분 더럽네. 야, 가자. 남친은 주저앉아 있는 여친의 팔을 끌더니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채로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버리고 만다. 그 여자 귀신은 그 다음날도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다른 손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3시 15분이 되면 전자음과 함께 가게 안 거울 속에 나타나고 한동안 있다가 계산대 앞에서 내게 손짓을 하고 가게 밖으로 사라져버린다. 딱 그것뿐이다. 하지만 어째서 갑자기 그 귀신이 나타나게 된 것인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렇다면 지방령일 수도 있겠으나 물론 점 내에서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 같은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혀 짚히는 곳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 밤 새벽 3시를 조금 지난 시간에 앞에서 얘기했던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울보 여자아이가 가게에 들어왔다. 여자애라고 해봐야 20살 전후, 나보다 살짝 아래 정도. 아마 대인 공포증 같은 것이라고 보이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익숙해졌는지 물건 살 때 나누는 보통 대화 정도로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게 되어 보통 때보다 작은 소리로 어서오세요 라고 하면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게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시간대에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기본적인 점은 그다지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가게에 들어올 때는 밖에서 가게 안을 살펴보고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들어오는데
가게에 들어오고 나서도 손님 알림음이 울리면 일단은 가게 안쪽으로 도망가서 들어온 다른 손님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상품 진열대 그늘로 숨어든다. 그녀는 필사적이겠지만 계산대에서 그 모습을 보면 조그마한 그녀가 작은 동물처럼 여겨져 어딘가 귀엽다는 생각까지 든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그녀 말고는 손님은 없다. 그래서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건데 그게 조금 있다가 그 귀신이 나올 시간이다.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머릿속으로는 빨리 물건을 사서 갔으면 하는 것과 그녀에게는 그 귀신이 보이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두 개가 엇갈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여자애가 드물게 말을 걸어온다. 드물다기보다는 그녀가 스스로 말을 걸어온 것은 처음일지도 모르겠다. 그 아이에게는 최대한 말을 걸지 않는 편이 좋다. 나는 입을 다물고 열심히 미소를 만들어서 그녀의 얼굴을 보며 머리를 갸웃해 보인다. 저기 피노 젤라토 아이스크림이 새로 나왔다고 들어서요. 오늘은 일찌감치부터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들었다. 인기 많은 아이스크림으로 이런 시간에는 이미 다 팔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속으로 없겠지 생각하며 나는 미소로 끄덕이며 아이스크림 박스 앞으로 간다. 역시나 인기 절정 상품인 만큼 딱 봐도 이미 없다. 하지만 잘 찾아보니 운 좋게도 아래쪽에 묻혀있던 마지막 하나를 발견한다. 있어요! 마지막 하나! 다행이네! 그만 말을 꺼내고 말았지만 그것을 건네주니 여자애는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기쁜 듯 웃었다. 그때였다. 서둘러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여자애는 누군가가 가게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재빨리 내 그늘에 숨는 듯하며 자동문 쪽을 쳐다본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무도 들어온 기척은 없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그녀는 두리번대며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안 들어왔나 보네. 딴 거 또 살 거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 게 남았다는 뜻을 보인다. 나는 그대로 계산대로 돌아가서 가게 안쪽의 거울을 본다. 역시나 거기에는 그 귀신이 보인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무언가 달랐다. 지금까지는 냉장고 앞에 서서 정면 계산대에 있는 나를 향해 서 있었는데 오늘은 옆을 향하고 있다. 그 시선 앞에는 냉동식품 진열대를 뒤지고 있는 여자애가 있다. 그리고 여자애가 그곳을 떠나 중앙 통로에 들어선 순간 귀신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자애에게는 귀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보다. 그 귀신은 작은 몸집의 여자의 뒤에서 그녀에게 덮이듯 앉더니 그대로 사라지고 만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여자애가 무너지듯 쓰러진다. 나는 당황해서 계산대에서 뛰쳐나가 넘어져 있는 여자애를 안아올린다. 괴로워하는 기색은 없었고 그 애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다. 의식은 있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구급차 불러줄게요. 말을 걸자 멍한 표정으로 내게 얼굴을 돌린다. 여자애는 살짝 입을 움직이더니 평소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다. 4층 화장실. 네, 있어. 도와줘. 그녀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한다.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여자애가 내는 말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런 일이 정말 있는 것인지 믿기 어려웠지만 그 귀신이
그녀에게 쉬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 귀신은 자신이 빙의 가능한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녀가 말한 4층이란 이 빌딩의 4층이란 말인가? 이 빌딩의 4층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지만 사장의 금전적인 문제인지 뭔가로 공사 중지 상태라고 들었다. 거기 화장실에 있다는 말인가? 도와달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귀신이 되어 나타난 거라면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들 믿어주겠는가? 앞으로 3시간만 있으면 교대 시간이다. 그 후 4층 화장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저기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하란의 여자애를 가볍게 흔드니 멍하게 실눈을 뜨고 있던 그녀의 눈이 활짝 떠진다. 그리고 그 눈이 내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한다. 나는 망했다. 또 울려버렸네.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정신을 차린 걸 안심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나를 부둥켜 안고 하며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한다. 지금 갑자기 뒤에서 누가 껴안았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서웠어.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무서웠어. 이 애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걸 본 건 처음이다. 여자애는 다시 내 품에 안겨서 그대로 한참 동안 웅크리고 있었다. 다행히 날이 밝을 때까지 다른 손님은 오지 않았고 그녀는 밖이 완전히 밝아진 5시 언저리에 돌아갔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6시에 아침 조인 아주머니와 교대하고 가게를 나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빌딩 뒤로 돌아 비상계단으로 올라간다. 4층까지 올라가니 눈앞에 철문에는 공사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종이가 붙어있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려다 정신이 번쩍 든다. 이 안에 시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나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괜한 혐의를 받기는 싫다. 손수건을 꺼내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아무래도 여기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역시 정면에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나. 비상계단을 내려와 빌딩 현관으로 홀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4층 버튼에는 공사 중이라고 써진 종이가 붙어있다. 그 종이 위로 버튼을 누르니 종이 뒤에서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엘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4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린 후 콘크리트 벽이 드러난 어두컴컴한 바닥이 시야에 펼쳐진다. 눈앞에 붙어있는 노란 테이프가 이곳은 공사 중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엘베에서 내린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강렬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썩은 냄새가 풍긴다. 뒤에서 천천히 엘베 문이 닫히자 주변이 더 어둡게 느껴졌지만 주위를 확인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밝기는 있다. 귀신이 말하던 화장실은 어디일까? 그리고 바로 알 수 있었다. 어두컴컴한 바닥 안에 오른쪽 제일 안쪽에 보이는 눈앞에 희미하게 그 가디건 차림의 여자가 서서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그녀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는 그 문이 화장실임에 틀림없다. 여기까지 확인하면 충분하다. 부패한 여자의 사체 같은 건 보고 싶지 않다. 그대로 발길을 돌려 1층으로 가려고 다시 엘베에 올라탄다. 그리고 다시 한번 4층을 돌아보자 닫히고 있는 엘베 문 바로 앞에 그 여자가 서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꼭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역으로 향해 역전 공중전화로 들어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한데요. 이케가미선 땡땡역에 있는 땡땡빌딩 4층에서 뭔가 썩는 냄새가 엄청나요. 한번 조사해 주시겠어요? 아, 네. 거긴 공사 중인데 어젯밤에 술이 취해서 실수로 4층에서 내렸거든요. 그 냄새는 분명 시체나 뭔가가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만약 틀린다면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그대로 돌아갈까 했지만 역시나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수십 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 아침 메뉴 세트를 사서 빌딩이 보이는 2층석 창가에 진을 친다. 그러자 5분도 안 돼서 한 대의 경찰차가 앞에 서더니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15분 정도 지나니 경찰차 몇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온다. 편의점 자동문에서는 아까 나와 교대한 아주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내밀고 있다. 역시 경찰이 그녀의 사체를 발견했음이 틀림없다. 나는 안심하고 다 식은 커피를 마신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근처에 사는 35세의 주부였다. 사후 5일이 경과되었으며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밧줄 같은 것으로 목이 졸려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여자는 닷새 전인 월요일 저녁에 자택을 나간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가족에게서 수색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월요일은 내가 그 귀신을 처음 본 밤이었다. 즉 그때는 정말 그녀가 살해당한 직후였던 것이 된다. 아마 그 화장실에서 당한 게 오전 3시경일 것이고 그 직후인 3시 15분에 가게의 모습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리고 편의점 밖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카메라에는 자정 무렵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남자가 빌딩 안으로 들어가고 새벽에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분명 낮에 경찰이 가게를 찾아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 카메라에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범인은 곧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뉴스 화면에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생각이 났다. 이 알바를 처음 시작할 무렵 한밤중에 감기약을 사러 왔던 여자였다. 그때 그녀는 잠옷에 가운을 걸친 쌩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녀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이가 열이 난다고 달려왔는데 기본적으로 편의점에는 해열제를 두고 있지 않고 그런 시간에 문을 연 약국은 이 근처에 없다. 하지만 들어보니 열은 38도 정도로 아무래도 단순한 감기였던 것 같다. 나는 할머니한테 들었던 생강탕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집에 없다고 하는 재료를 갖춰 여자에게 건넸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가 가게에 나타나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 애에게 마시게 했더니 아침에는 열이 내렸다고 감사를 표했었다. 생강탕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죽어서도 나를 의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 밤 편의점 알바는 야근해서 전환되며 쉬는 날이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새벽 3시를 좀 지나 편의점에 얼굴을 들이민다. 오, 웬일이냐 이런 시간에? 가게에 들어서자 오늘 밤부터 나 다음으로 야근 시프트에 들어간 같은 대학 친구가 계산대 안에서 말을 걸어온다. 아니야. 잠이 안 와서 잠깐 나왔어. 그렇게 말하고 잡지 코너에 서서 이것저것 읽으면서 3시 15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각이 된다. 하지만 전자음은 울리지 않는다. 자기를 찾아주길 원해 역에 나타나던 그녀는 이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거울이나 유리문을 봐도 그 모습은 없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남겨두고 살해당한 그녀가 제대로 성불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조금 서글픈 기분이 된다. 하지만 우선은 그 보이지 않는 귀신 건은 매듭지어진 것 같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잡지를 진열대에 돌려놓았을 때 눈앞 유리창 너머에서 그 울보 여자애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녀는 계산대 안에 있는 친구를 신경 쓰면서도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며 내 팔에 매달린다. 작은 동물 같은 그 모습은 다른 말도 필요 없이 정말 귀여움 그 자체다. 하지만 강도 높은 대인기피증인 여자애라는 것. 사교적인 나에게는 상당히 성가신 것이 달라붙어 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